마감 시한을 넘긴 채 계속됐던 이란 핵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타결됐습니다. 12년 만에 이란과 서방의 갈등이 풀어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의 핵 협상에 쏠리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주요 6개국 그리고 이란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협상의 의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이번 협상은 말씀하신 대로 10여 년간 끌어온 협상이었고요. 특히 이제 당사자들이 많았죠. 그 유엔 안보리 상임위 이사국인 5개 나라와 독일 그리고 EU 그리고 이제 이란과 함께 협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중요한 위협 요인 중에 하나인 이란의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점,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도 순기능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일단은 협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제 북핵 협상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도 너무 오래됐는데요. 협상이라는 것은 기본이 주고받기 아니겠습니까?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을 통한 해결 방식은 100% 완벽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을 뭐 상대방인 이란이 100%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이란의 요구 사항을 또 미국이 100% 들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기이기 때문에 불충분한 해결이지만 그 해결로 간다는 의미에서의 첫 출발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이란의 핵 활동과 원심 분리기라는 핵 물질의 확보를 일단 차단하고 중단시켰다는 의미에서는 향후에 관리만 잘 되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까지는 막아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란은 뭐 북한과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오픈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수출을 해야 되고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제재가 상당히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핵상을 타결함으로써 자기들도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얻어낸 것은 경제 제재를 풀었기 때문에 경제 순통에 튀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란도 조금 얻을 걸 얻고 그렇지만 양보를 하고 미국도 노리는 것, 요구하는 것 얻고 또 양보는 양보대로 하고 이런 것이어서 협상의 묘미를 살렸고 향후에 이란과 미국이 관계를 잘 트기만 하면 관계가 개선되고 정상화되는데 중요한 스타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미국과 이란 간에는 어떻게 보면 잘 주고받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옆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분이 나빠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거 문제 있는 협상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주고받기 협상을 해서 서로 간에 일정한 그 이익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협상의 당사자로 포함이 되지 못했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이란에 대한 불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합의가 일단 이란의 핵 물질을 확보하는 역량을 줄이고 시기를 최대한 늘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은 원심 분리기도 상당수가 남아있고 또 중소로가 경소로로 대체되는 기간이 또 상당히 있고 또 15년이라고 하는 시한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과연 이런 합의를 했지만 이것을 과연 이란이 잘 지킬지 그리고 이것은 지키는 신용만 하고 과거 북한이 했듯이 시간 벌기 작전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이란이 핵을 개발할 의지와 역량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제재만 풀어주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험이 되고 중동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비판하고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사실은 이제 쪽 제가 볼 때는 좀 자가당착 측면이 있는데요. 자기들은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논리는 이제 방어형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중동 지역이 혼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중동 국가들 상대로 이제 혼자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방어나 안보 차원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만 어찌됐든 이스라엘도 NPT 체제 바깥에서 사실은 탈법적으로 핵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핵보유 국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의 핵을 가진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안보의 허점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안보의 힘이 그 대칭적인 우월성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의 핵을 가지는 것은 결코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저는 이란에 대해서 그런 그 우려나 그런 그 불만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만 네. 더 좋은 해결책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좀 관계를 개선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과 미국이 주고받기식 협상을 했습니다만 서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나 제가 볼 때 긍정적인 것은 관계가 개선되고 신뢰가 쌓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다 한들 그 핵무기를 쓰지 않는 대상 국가로 이스라엘이 된다면 네.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가 그 정도 좋아진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가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 개선과 상호 신뢰 형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반대도 저는 그 우리가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만 이란과 미국이 관계가 좀 나아진 상황을 보면 네. 이스라엘도 그 불만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제 뭐 대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거 이제 북한 같은 예. 경우에도 육자 회담을 통해서 좀 좋은 분위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미국과도 관계가 개선이 됐던 모습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 부분하고 좀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확고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이 군사력, 무기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노력과 함께 네. 이 관련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제고하는 노력,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될 때 사실은 안보가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북한의 핵 역량을 줄이는 노력과 동시에 이 대화 협상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전체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선례가 북한으로서도 북한이 그동안 북한의 핵과 이란의 핵과는 좀 다르기는 해요. 예. 이란은 NPT 체제 안에서 있는 것이고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사실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3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네. 상당히 이제 핵 역량이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온 것으로 이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란과의 이런 협상의 선례는 앞으로 지금 미국과 북한, 그다음에 미국과 육자 회담 틀 속에서 합의한 전례들이 있단 말이죠. 네. 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도 북한이 그 틀 속으로만 다시 들어와서 과거의 합의들을 이행하는 그 선으로 서기만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에 이제 틀 안에 있을 때 이런 네. 협상이랑 비슷한 협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이제 가장 우리가 비슷한 지금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1994년에 제네바 합의입니다. 네. 1차 북핵 위기가 발생을 했고 그 북핵 위기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은 평화적인 우리 원자력 사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의 핵 활동을 막으려면 보상을 해달라는 그렇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자기들 핵 활동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중위 50만 톤하고 경수로를 제공받기로 해서 이제 동결대 보상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자 그 뒤에 제네바 합의 깨졌고 깨진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동결을 하지 않고 은밀하게 계속 핵물질을 늘려왔던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도 보상을 제때제때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결하겠다는 북한도 동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이 커져간 거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미국도 제때제때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또 북한의 대미 불신도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는 신뢰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서 오히려 불신을 키워낸 측면이었어서 예. 제네바 합의는 결국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란 이 미국 협상도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계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은 북한과 다르게 뭐냐면 이란은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과거에 강경파 반미 성향의 대통령이 네. 지금의 현직 대통령 상당히 친미 협상을 중시하는 온건한 대통령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정권이 레짐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를 개선을 시도하고 제재를 풀기 위해 협상을 시도한 겁니다. 북한은 지금 정권이 바뀌질 않고 더욱더 강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양국 관계, 북미 관계든 이란 미국 관계든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나라의 레짐이 이 정도로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 네. 저는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선 그러면 이번에 이란과 미국이 저렇게 핵 협상을 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란과 이 협상이 이 북한의 자세에 순기능이 될 수도 있고 역기능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순기능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 선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북한 핵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육자회담 무용론이라든지 북한의 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극단적인 판단을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외교적 해법의 시도의 실마리가 네.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이란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그 단계로 들어가면 남은 것은 북한 핵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관련 국가들이 이 문제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중한 기기가 됐다고 하는 점인데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사실 북한의 핵은 우리가 완전하고 그다음에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한 그런 CVDI 방식으로 CVID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해왔는데 네.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원심 분리기도 상당 숫자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죠. 저농축 우라늄도 또 그대로 어느 정도 있고 중수로도 바뀌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이 그럼 우리도 그 협상의 전례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 어느 정도의 역량과 우리의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바탕 위에서 하자. 과거의 협상의 틀이 아니라 전혀 달라진 협상의 틀을 요구를 한다면 이 미국으로서도 또는 관련 국가가 그런 것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것이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란하고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많겠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많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핵협상이 타결됐다는 그 자체로는 사실은 북한의 핵협상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북한도 이전 핵 문제를 협상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미국이 과연 핵협상을 할 지금 의지가 있을까? 왜냐하면 미국 조야에서는 이게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아니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미 북핵 피로 현상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하면 이게 다들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피로감이 확산된 상황에서는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만약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문제를 푼다든지 이란 문제를 풀어서 외교적인 유산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북한 문제를 풀어서 외교적 유산을 남기겠다? 그런 의지를 갖기보다는 괜히 이걸 건드려서 본전도 못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피로감이 더 많다고 한다면 미국이 핵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핵 문제에 이 이란 핵협상 타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북한의 전략이나 북한의 관심보다는 미국의 관심이 지금 어떻게 될지가 저는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대로라면 오바마 정권 이후의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려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229 합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2013년, 12년입니까? 예. 예, 이 229 합의를 통해서 뭔가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는가 했지만 사실 김정은이가 아버지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선택하는 것은 229 합의 이행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것이 사실 지금 몇 년 동안 꼬이면서 북한 핵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에서 이제 피로감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도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핵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중단시켜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폐기시켜야 되지만 중단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것이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만은 쿠바, 이란에 이어서 북한 문제까지 어떤 이 힘을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연결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남은 1, 2년간의 이 기간 동안 뭔가 그것을 위한 노력 자체를 아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어떤 노력은 이어지지 않겠네. 그것은 우리 한국과 중국이나 관련국의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미국의 자세도 그렇지만 저는 북한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고립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제 금년에 여러 가지 외교 일정,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를 간다든지 중국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 데뷔를 하고 뭔가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지라든지 제재를 완화시킨다든지 또는 이미지를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말 자세를 바꾸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보여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어떤 동기 유발을 하고 대화와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아마 순기능을 보이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도 필요하고요. 북한의 이제 변화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 한국의 노력이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의 가장 큰 당사자이자 그 가상의 피해자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박근혜 정부가 북핵 문제는 좀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을 폐기하라는 이게 주장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 북핵 폐기를 위한 우리의 노력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서 미국을 손을 잡고
북핵 문제가 얼마나 지금 절박하냐, 이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나서든 아니면 외교를 다시 시작하든 간에 문제를 좀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설득을 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 가서도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다른 이야기보다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주문을 해야 되고요.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북한 피로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서 설득해서 피로감이 있더라도 핵 협상이 필요하다는 우리가 논리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사실 피로감이 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안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과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우리 박근혜 정부가 외교부에서도 이른바 뭐 코리안 포뮬라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창의적 안을 지금 마련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코리안 포뮬라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리의 안을 가지고 워싱턴도 가고 베이징도 가고 또 남북 관계도 풀어가면서 협상의 동력들을 다시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드 같은 걸 논란을 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안보적 억지력만 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억지의 수단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협상의 노력도 계속 게을리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정부의 노력도 좀 굉장히 전향적으로 좀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북한의 이번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문성목 한국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